겟아웃이 진짜 재밌는 이유는 에 대한 연출이 또 되게 잘 돼 있거든, 디테일하게. 놉과 겟아웃의 공통점은 같은 감독이 연출했다라는 것과 같은 주인공이 나온다라는 점이지. 우리가 놉을 보러 가기 전에 겟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겟아웃이 영화적으로 좀 잘 만든 포인트들을 잘 보고 놉을 보면 놉이 좀 더 재밌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겟아웃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스포일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 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스포일러를 잘 한번 참아보세요. 나는 원래 공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돈 내고 왜 무서워야 되지? 약간 그런 주의이긴 해서. 근데 뭐 겟아웃 같은 경우는 여느 공포 영화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너랑 파라노멀 액티비티 보러 갔을 때 너무 무서워.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놀래키잖아. 난 그런 게 싫어.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게 좋은데 굳이 불쾌감을 계속해서 유발해야 될 이유는 좀 없지 않나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겟아웃이 진짜 재밌는 이유는 이게 왜 그런 거지? 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고 뭐가 어떻게 된 거지라는 그 긴장감을 서서히 쪼여오는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서서히 쪼여오는 느낌들에 대한 연출이 또 되게 잘 돼 있거든, 디테일하게. 쓰잘데기 없이 놀래킨다거나, 물론 놀래키는 장면이 있지만 그게 막 좀 단순히 놀래킴을 위한 놀래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영화적 장치로서 뭔가 잘 메이드되어 있는 느낌들이 좀 있다. 그리고 막 괜히 막 일부러 어둡게 만들어서 잘 안 보이게 만들어서 막 놀래키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대낮 같은 느낌, 아니면은 그냥 다 조명이 다 보이는 느낌 안에서 과연 뭐 어떤 게 공포일까라는 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본질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인 것 같아? 편견에 대한 얘기 아닐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 마지막에 경찰이 오잖아. 근데 경찰이 왔을 때 주인공이 의심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주인공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장면에서 손을 들었고. 맞아. 근데 알고 보니 친구가 내려서 엄청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치. 근데 그게 진짜 편견 때문에 그렇게 봐진 게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그 보는 관객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끔 세팅을 해놨다는 게 사실은 이 영화가 성취한 가장 큰 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경찰이 여자가 운전을 하면서 사슴을 친 건데 남자한테, 흑인이니까 저기 신분증 좀 봅시다. 근데 거기서 그 흑인 남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일상 속에서 받아왔던 그런 소소한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너무 돼 있는 사람 같다라는 거지. 지금은 인종차별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 여전한 차별이 보이지 않는 선상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하면서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되게 이입해서 여 안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겟아웃이 진짜 좀 잘 만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장면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는 하는 얘기인 거지. 그 주제적인 것을 빼고 이 영화를 설명할 수는 없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그런데 그 주제를 빼고 생각해봐도 일단 영화가 재밌고 너무나도 흥미롭지. 근데 이제 그 주제적인 측면과 이야기가 흘러가는 측면이 잘 맞물려져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가 결국 이 영화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과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영화가 진짜 잘한 지점 중에 하나고, 이제 장면을 쭉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겟아웃을 장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속의 컨텐츠, 스낵을 먹으면서 영화를 본다라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한다는 일이거든. 이것은 약간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같은 거지. 일단은 언제나 그렇듯 영화의 첫 장면부터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겟아웃의 첫 장면은 이 영화의 전체를 좀 함축시켜서 보여주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 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거리가 나오고, 조명이 좀 어때? 콘트라스트가 세 보여. 그런 것도 알아? 이제 콘트라스트가 세다는 건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명암 대비가 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영화의 포스터만 봐도 그렇고, 뭔가 사실은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그렇고,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인데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지는 그런 인종차별 같은 거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대놓고 흑인이라서 싫어요가 아니라 신분증 한번 볼게요,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어둠과 밝음에 대한 어떤 명암 대비 같은 것들을 전반적인 영화의 컨셉처럼 가져가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비적인 부분을 조명에서도 가져가. 푸른 색깔 조명과 이 좀 붉은 색깔 조명이 대비를 딱 이루고 있지. 뭔가 오묘하게 섞여 있어. 그 거리를 You got me out here in this creepy, confusing ass suburb. All right, baby. All right, I'll talk to you soon. See you. Keep going straight, man. I think you should have left on, you know how they like to do motherfuckers out here, man. I'm gone. 멀쩡한 노래가 들리고 멀쩡한 분위기의 길인 것 같지만 수상한 느낌. 사실 이게 이 영화를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Come on, bro. Yo.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서 얘를 납치해서 딱 간다. 이 영화의 분위기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암시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사람을 싣고 차 문을 딱 닫는 순간 궁짜자 궁짝 궁짜자 궁착 하고 이제 갑자기 분위기 공포영화로 완전 바뀌어버리잖아. 전혀 아닌 것 같은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분위기 바꿔버리는 것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또 분위기 확 바꿔버리면서 또 다시 시작하지 밝게. 근데 이 영화에서 아까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내가 아까 뭐라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일어나는 그런 차별들. 근데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불합리한 것이거든. 결국 그게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듯이 서서히 우리를 잠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결국 여기서 좀 하고 싶어 하는 말과 이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어떤 장르적인 방식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이제 흑백 사진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이 영화의 흑과 백, 명암 대비, 대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주는 이미지 같은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이제 짐 싸가지고 여자애네 집에 간다 뭐 이런 상황 정도를 여기서 설명을 해줘. 가다가 사슴을 치거든? 그래서 완전 이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여기서 경찰이 나와서 이 흑인을 의심해준다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좀 받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 같은 것들에 대한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색감의 대비 같은 것도 여기서부터도 좀 나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영화에서 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되게 많이 가져가는데 이 장면에서 사실 엄청 노골적이지는 않아. 뒤에가 좀 더 노골적이게 되는데 차는 뭔가 붉은색이고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좀 푸른색의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 It was fine. We actually had a deer. 전반적인 톤이 어때? 노랗고 좀 어쨌든 웜톤. 그러니까 어쩌면 차가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모님이 되게 따뜻하고 이 집도 따뜻하고 분위기도 좋네. 이 안에서 조금의 어떤 편안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해주는 미장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Hi. Hello. The garbage goes under the sink. 뭔가 따뜻한 그런 집에 뭔가 모르게 이제 뒤에 흑인들이 슥슥 지나간다든지 하인으로 흑인만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뭔가 모르게 찝찝함을 계속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연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밝은 톤과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이런 배경음악이 깔린다든지 그냥 가만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달리 같은 트랙 같은 걸 싹 넣으면서 뭔가 그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데 With your frame and your genetic makeup, and pussyfooting around, you'd be a fucking beast. 그리고 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약간씩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이 전반적인 이 집의 느낌이 웜톤이 맞지만 약간 그 뭔가 모를 불편함 그리고 약간 뭔가 모를 이 집에서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이 주인공 남자애가 그게 뭔가 이 푸른 색깔 조명 같은 것들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얘 주변에 푸른 색깔이 이렇게 많이 묻잖아. 얘가 완전히 의지하고 믿고 있는 여자친구한테는 푸른 색깔 조명 아예 안 묻고 있거든. 이런 것들도 이제 조명적 연출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찝찝한 느낌이 있고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게 되게 이 푸른 톤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와서 이제 밖에 나가. 달빛이 비추니까 좀 파란 색깔 톤이 지배적일 수 있다라고 논리상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명 디자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느낌 같은 것들을 좀 더 주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완전 푸르지? 지금은 오묘한 기운이 더 많이 이 주인공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미친 듯이 달려오는 할아버지가 보이지. 엄청 무서워 이 장면. 완전 쿨톤이지. 그리고 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 엄마가 일로 와보라 그래. 근데 엄마 주위에는 완전 또 따뜻한 색깔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거리감 느껴지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아줌마를 만난 건 오히려 얘한테는 조금 안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이 아줌마를 살짝 믿고 그래도 믿고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지. 왜냐면 내 여자친구의 엄마니까. 이 장면은 사운드 연출이 진짜 잘 된 게 최면을 걸 때 강조하지 않고 이 컵 소리를 티카티카티카티카 이렇게 내는데 이 컵 소리를 되게 거슬리게 티카티카티카티카 내줘.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 컵을 타이트하게 보여주거나 저 컵이 그 체면을 거는 거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컵 소리의 티카티카는 뭔가 살짝 불쾌하게 들어왔는데 그게 뭔지 명확하게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컵을 보여줘.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 관객을 체면에 걸게 하는 듯한 느낌을 연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 소리를 잘 들어봐. Sometimes to guide someone into a state of heightened suggestibility. Heightened suggestibility. That's right. That's right. What about your mother? What about her? Wait, are we? Where were you when she died? 계속 그는 소리를 내는 거지. I don't want to think about that. 그리고 이걸 보여줘. Watching TV.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최면에 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약간 뭔가 살짝 엿됐다는 거를 직감은 해. 그러니까 약간 뒤에 푸른 조명도 약간 떨어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는 따뜻하지만 그 푸른 느낌들이 살짝 들어와 있다. 완전 푸르지. 얘가 지금 이 집에 와서 느끼고 있는 어떤 찝찝함과 어떤 공포 같은 어떤 차가운 느낌들을 그 푸른 색깔로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적인 부분도 그거랑 같은 색깔로 연결시키면서 얘가 느끼는 가장 안 좋은 감정이 푸른 색깔이라는 거를 관객들한테 좀 연결해서 인식시켜주는 이미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점층이 돼 계속. 이 소리도 점점 커지거든. 그러면서 빗소리도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다가 더 많이 들리고 그러면서 앵글 사이즈도 처음엔 되게 넓었어. 이 아줌마 어깨를 걸고 얘를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점점점 이 달리도 슥 들어가면서 더 타이트해지고 뭔가 그래서 얘한테 더 가까이 가고 아줌마한테 더 가까이 가서 뭔가 그 감정적으로 슥 다가가는 느낌을 더 많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몰입이 확 되는 거지. She was coming home. She wasn't home. You're so scared. You think it was your fault? 어느새 둘 다한테 엄청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지. 컷도. Sink into the floor. Wait. Sink. 쭉 가라앉으면 완전 푸른 색깔의 공간으로 떨어진다. Now you're in the sunken place. 이것도 완전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크게 만들어진 이미지고 잠에서 딱 깼을 때는 완전 푸른색으로 딱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건 그 꿈이야 하고 일어났는데 사실은 얘가 침잠의 방에 그 갇혔을 때의 그 무의식을 푸른 색깔로 표현해놓고 잠에서 깨어난 현실이 또 파란색이니까 사실은 얘가 이미 깨어난 여기가 이미 침잠의 방인 거를 이제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얘가 지금 최면에 걸렸잖아. 얘한테 이제 최면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박혀버린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 치기만 하면 얘는 그렇게 돼버려. 옷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청자켓으로.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같은 거가 좀 흥미롭다.
이 겟아웃을 2번 보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보고 나서 반전을 느끼고 나서 2번째로 다시 보면 앞에서부터 그 포석들이 하나하나 아예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얘가 로즈 이쁘죠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것도 결국 이 모든 걸 다 알고 다시 볼 때의 느낌은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반전과 포석이 있는 영화들은 반전을 알고 다시 포석을 느끼면서 볼 때 감탄하게 되는 지점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재관람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Hey, handsome. You packing? Rosie, we gotta go now. 약간 패턴화되어 있는 붉은색? 이런 게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약간 정신분열적 요소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냥 단순히 붉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한테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계속 속으로 의심하게끔 만드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뭔가 이런 패턴화된 옷이 설정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창고 안에서 붉은색 박스를 발견하는데 이 붉은색 박스 안에 여자친구에 대한 실체가 있다. 본인한테 따뜻한 존재라고 느껴졌던 그것을 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진실이 등장하는 건데, 이 안에 찍힌 사진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흑인은 내가 처음 만난 거라고 했는데 흑인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게 다 이제 치명적으로 확 오는 거죠. 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싹 맞춰지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딱 주는 거지. 이 최면에 바로 걸려버린다라는 설정은 얘가 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설정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설정은 되게 이야기를 좀 처지게 만들 수도 있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기침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게끔 이미 각인이 되어버렸어. 그럼 얘는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는 없거든. 얘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는 그냥 귀 한 번 맞고 갑자기 거기 있는 애들 뭐 다 찔러버리고 그냥 갑자기 다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파격적이고 되게 강렬하고 되게 자극적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앞부분의 1시간보다 뒷부분의 30분이 좀 얽히고 설킴이나 체계나 이런 게 좀 덜한 느낌이 있어.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그걸 헤쳐나와서 여길 빠져나가는 서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 주제적으로 좀 명확한 것 같아. 왜냐면 제목이 겟아웃이란 말이야. 겟아웃, 나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보이지 않는 차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타파해 나가라는 노력을 이제 각각의 개인들이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결국에는 은유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이걸 헤쳐나가서 나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 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도 이 영화에서 되게 그 강렬하게 느껴졌던 지점이, 여기서 경찰차가 왔을 때 어쨌든 너무 통념상 저러고 있는 자세 자체도 이 남자애가 강자고 이 여자애가 약자일 수밖에끔 없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헬프 이러면서 여자애가 손을 든단 말이지. 그러면 저 남자애 위험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 영화한테 관객들을 몰입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영화적으로는 친구가 등장했다라는 거에 어휴 다행을 또 느끼게 하고, 이 영화가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고 각자 그 통념이나 고정관념에서부터 겟아웃 하자라는 주제성을 갖고 있지만서도 약간은 좀 무기력한 듯한 시선도 약간 존재하는 것 같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 이유는 결국 이 흑인으로서의 이 차별을 뚫고 나가서 결국 구원의 손길을 내밀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들도 흑인밖에는 없어. 얘가 연락하는 것도 친구 흑인이고 그 친구가 또 경찰서 가서 얘기하는 것도 흑인이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밖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사람은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 안에서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에서 우리가 나오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 같은 것도 약간 같이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좀 약간은 무기력하거나 아니면은 좀 서늘하게 느껴지는 지점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다. 한 번 보면 재밌고 2번 보면 더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Get Out. 여러분 구독을 누르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